살면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플 때 연락했더니 아, 미안.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러고선 두 번 다시 연락 오지 않은 사람. 평소엔 내 안부엔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는 혹시 100만 원만 정말 급해서 그래.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똑같은 상황. 그런데 그 부탁을 거절하면 마치 내가 매정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죠. 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는데 내 이야기는 다 잘라버리고 근데 우리 아들은 이번에 외제차 뽑았다니까. 그 순간 내가 한참 뒤처진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묘한 기분. 그날 밤 집에 와서 괜히 마음이 허하고 씁쓸해지는 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노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음에도 마음이 더 쓸쓸해졌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들을 배워왔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오래된 인연은 지켜야 한다. 인생은 결국 사람이다. 그래서 인연을 끊는 건 뭔가 나쁜 일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배신처럼까지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말이죠.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나를 위축시키고 내 삶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자꾸 나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긴장되고 단톡방에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눈치 보이고 전화를 받았다가 한숨만 쉬게 되는 그런 관계.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관계를 붙잡고 있을까요? 혹시 외로울까봐? 나이 들어 친구라도 한 명 없으면 너무 쓸쓸할까봐? 그런데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위로받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느끼는 평화보다 친구와 함께 있는데도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그 30분이 훨씬 더 외롭고 고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노년의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사람이 몇 명 있느냐보다 그 몇 명이 내 삶에 어떤 감정을 남기고 가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를 애써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과만 남은 시간을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는 끊는 게 맞는 인간관계, 그 현실적인 기준을 7가지 상황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오래 망설이던 그 한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돈이 오가며 불편해지는 관계. 사람 사이에서 돈 얘기는 언제나 민감하죠. 그래서일까요?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서도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가 변합니다. 이순자 씨는 72살. 평소 단짝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바람 쐬러도 다니고 가끔 반찬도 나눠 먹는 사이였죠. 어느 날 그 친구가 조심스레 말했답니다. 내가 이번에 급하게 쓸 일이 생겼는데 혹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순자 씨는 고민 끝에 빌려줬습니다. 수십 년 인연인데 설마 안 갚겠냐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2달, 3달, 카톡도 읽지 않고 전화를 하면 안 받습니다. 가끔 모임에서 마주치면 아, 내가 꼭 갚을게.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러곤 또 조용합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달라 보이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관계 정말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그때부터 불편해지고 안 빌려주면 거절했다는 이유로 멀어지고 결국 어떻게 해도 관계는 상처받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돈이 오가는 순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빌려주고도 불편해질 관계라면 애초에 빌려주지 마세요. 안 빌려주고 끊어질 관계라면 그건 원래 그 정도 관계였던 겁니다. 돈이 오간 뒤로 그 사람이 달라 보였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요. 내가 지금껏 못 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믿음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건 나의 평온함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장. 건강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 정말 친한 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같이 등산 가고, 점심도 자주 먹고, 모임도 빠짐없이 함께했던 친구였죠. 늘 붙어 다녀서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구나 생각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병원 입원 소식을 알렸는데 아이고 얼른 나아. 내가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봐. 그 한마디가 끝이었죠. 그 뒤로 전화도 안부도 없습니다. 반면 내가 괜찮을 땐 가끔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갈 거지? 그날은 차 좀 태워줄 수 있지? 내가 건강할 때만 반짝 연락 오는 겁니다. 이럴 때 마음 한켠이 허해집니다. 내가 아프니까 연락도 안 하네. 그동안 내가 먼저 챙긴 건 뭐였지? 노년의 관계는 체력과 감정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죠.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 나를 찾는 사람이구나. 관계의 진짜 본 모습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드러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관계를 습관처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아프고 지치고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정작 그 사람은 또다시 잠수 타는 사람이라는 걸 몇 번이고 반복하며 겪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땐 웃으며 연락하다가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사라지는 사람. 내 상황엔 관심 없고 자기 일만 부탁하는 사람. 내가 돌보는 역할을 하다 보면 정작 내가 돌봄이 필요할 땐 아무도 옆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할 때만 찾는 사람. 내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아무 말도 없는 사람은 절대 내 곁에 둘 사람이 아닙니다. 노후는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한 시기입니다. 3장. 자식 이야기만 하는 사람. 너희 집 딸은 아직 결혼 안 했지? 우리 아들은 이번에 아파트 하나 더 샀다니까. 사위가 의사라서 애 키우는 것도 걱정이 없지 뭐.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내가 작아지는 느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영숙 씨 68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와 매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을 시작하면 항상 자식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며느리가 참 똑 부러져서 나한테 뭐 하나 시키질 않아.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너희 집 자식은 뭐 하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말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괜히 속이 허해졌어요. 우리 애들도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교만 당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 자식 자랑을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누고 싶겠죠. 하지만 문제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의 상황을 묻지도 않고 본인 얘기만 늘어놓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젊었을 때처럼 일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은퇴하고 내가 내세울 게 점점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애는, 우리 집은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인생이 아닌 자식의 인생에 기대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내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내 현재를 초라하게 만들며 내 감정을 침묵시키는 관계입니다. 혹시 오늘 만난 그 친구와 대화한 뒤 괜히 기분이 나쁘고 내 자식이 미안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속이 후련해지거나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 얘기도 들었다는 감정이 남아야죠. 그런데 만남 후에 허전함, 열등감, 분노 같은 감정이 먼저 밀려온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관계입니다. 관계는 나를 북돋워주는 것이지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자랑이 나의 자존감을 해치는 순간 그 관계는 끊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셔도 됩니다. 사장, 불행한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 우리 남편은 아직도 밖에서 술이나 마시고 다녀. 며느리는 애도 안 보고 나한테 맡겨놓기 일쑤야. 요즘은 왜 이렇게 몸도 안 좋고 세상이 다 싫은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언을 해도 바뀌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정작 내 얘기를 꺼낼 틈은 없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만날수록 지치고 대화 후에 허탈하고 심지어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야기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분 씨, 66세. 한 친구와 30년 지기였고 매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친구는 남편 욕, 자식 걱정, 세상 비판만 쏟아냈죠. 한 번은 정분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좀 힘들어 무릎이 아파서.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답했죠. 아이, 너는 그래도 애들이 옆에 있잖아. 나는 진짜 죽을 맛이야. 그 순간 정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투하라는 걸. 내 감정은 이 관계 안에서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걸. 노년기의 대화는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힘이 있어야 하고 서로를 보듬는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짐을 나눠지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은 털어놓고 후련해지지만 나는 무거운 걸 그대로 안고 돌아와야 하는 관계.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지친 나 자신만이 남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고 괴로움도 털어놔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상황은 어땠는지, 요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물어주지도 않고 항상 자신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정서적 소진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3번, 4번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그런 식으로 관계가 이어진다면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못 버틸까봐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계속 들어주고 있다면 결국 나 자신이 무너집니다. 내 감정도 소중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더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내가 들어줄 수 있을 때만 들어주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5장. 남 얘기만 하는 사람. 너 그 집 아들 소식 들었어? 아파트 102동 이모는 며느리 때문에 우울증 왔다더라. 아, 그리고 너 그 친구 있잖아. 걔가 이혼했다며?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항상 제3자의 이름부터 나옵니다. 누가 이혼을 했고,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돈을 잃었다더라.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동네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하소연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그저 남의 사생활이 대화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는요? 오늘도 내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말을 꺼내봤습니다. 나도 요즘 이런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맞다. 그리고 304호 그분도 그랬다더라니까? 또 남의 이야기로 덮입니다. 그 순간 느껴지죠. 아, 나는 여기에 대화 상대가 아니라 청중으로만 존재하는구나. 김봉자 씨, 71세. 오랜 친구와 매주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매번 남 얘기로 시작해 남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오는 길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털어놓지 못한 느낌, 듣기만 하다 끝난 느낌. 한 달, 두 달 그렇게 지나고 나니 어느 날부터는 약속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 하지?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은 왜 아무도 안 궁금해하지? 그런데요, 이런 관계는 잘못하면 관계는 있으나 소통은 없는 관계로 굳어집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어야 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말로 감정을 정리하고 말로 외로움을 덜고 말로 존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듣기만 한다면 그건 나를 없는 사람처럼 만드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문제는 아닙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나 의미 있는 정보입니다. 관심도 없는데 계속 듣기만 한다면 그건 정서적 소음일 뿐이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면 남 얘기부터 쏟아내는 사람. 내 얘기엔 건성으로 대답하고 대화 주도권을 독점하는 사람. 말을 돌려도 또다시 제3자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사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너는 요즘 어때? 그때 그 일은 좀 괜찮아졌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내 이야기를 받아줄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 내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대화만이 진짜 관계입니다. 이젠 남 얘기 대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당신의 감정을 지켜주는 대화입니다. 6장. 부탁만 하는 사람. 야, 이번에도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지? 너는 운전하니까 교회 모임 데려다 주면 좋겠다. 이거 서류 좀 대신 써줘. 나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 아참, 다음 주엔 우리 손주 유치원 행사도 좀 같이 좀 가주라. 이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부탁으로 시작해서 부탁으로 끝납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친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면 되지. 다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해집니다. 요청은 늘어가는데 고마움 줄어들고 거절이라도 하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예전엔 잘만 해줬잖아. 괜히 미안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순애 씨, 70세. 친구에게 운전을 도와준 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병원 한 번, 그 다음엔 장보기. 나중엔 손주의 피아노 학원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우리 집 도배 기사 오는데 너 집에 있을 거면 잠깐만 와 있어 줄 수 있어? 이런 말까지 들었답니다. 순애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 친구의 가족은 아닌데 왜 이렇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가장 무서운 관계는 고마움 없이 요구만 늘어나는 관계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남아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귀하고 체력도 정서도 예전 같지 않기에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해 친하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써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노년의 노동 착취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는 대부분 거절하기 어렵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니까 부탁하지. 딴 사람한테는 말도 못해. 이번만 도와줘. 하지만 그 이번은 대부분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 아니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라 나니까 부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좀 어려워. 나도 요즘 좀 피곤해서. 그 말을 한 뒤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그래, 이해해. 고마웠어. 그럼 진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해줄 건데? 이 말이 돌아온다면요?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시간, 내 체력, 내 감정은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로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겁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할 때입니다. 7장. 너 말고는 없어라는 관계를 독점하려는 사람. 넌 왜 요즘 다른 사람들이랑도 자주 만나?
너 오늘 누구랑 통화했어?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 나는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말 못해? 처음엔 친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 나를 정말 편하게 여기는구나. 의지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보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모든 인간관계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밥을 먹고 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줬잖아. 같은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오래 이야기하면 나만 왕따 된 것 같아.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앞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마. 이쯤 되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친밀함일까? 아니면 감정적 통제일까? 박복희 씨, 74세.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단둘이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복희 씨가 다른 친구와 가까워지면 항상 서운한 말, 뾰로통한 표정, 연락 두절로 반응했습니다. 넌 나랑 있을 때가 제일 웃더라. 넌 원래 사람들한테 상처 잘 받는 성격이야. 나 말고는 안 맞아. 복희 씨는 점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관계에도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의 일상과 감정, 만남과 침묵에 존중과 여유가 있어야 관계는 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감정 확인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좁히고 자신이 유일한 존재가 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애착이고 정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폐쇄적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내게는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감정 관리인이 되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다른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를 잃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어울릴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누군가에게 웃을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걸 응원해줍니다.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걸 이해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걸 축복해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너밖에 없다는 말은 듣기 좋을 수 있어도 반복되면 감정의 올가미가 됩니다. 나만 바라봐 달라는 말은 의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통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일한 존재가 되기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감정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조절 도구가 아니라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가족을 통해서.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같이 웃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관계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억지로 이어온 관계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작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짐이 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체력도 감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대화를 이어가는데도 에너지가 듭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에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건 많은 사람 사이에서 계속 외로운 내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 망설였던 관계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정리해 보세요. 꼭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거기까지가 우리 인연이었구나 하고 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 자신을 조금 더 들여놓으세요. 가만히 앉아 쉬는 시간,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햇살과 바람. 그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관계입니다. 바로 나와의 관계죠. 사람은 줄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건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